남태평양 섬에서 36년 만에 쌍둥이 동생을 만나러 온 터미네이터 형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는 이유는? 젊고 예쁜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 있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박사들이고 뒤에 정장을 입은 6명의 남자는 지적, 신체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극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은 이 연구소에 모인 것입니다. 한 명의 여자와 6명의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해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의도치 않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서로 닮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네요.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코믹 액션 명작 영화인 트윈스입니다. 트윈스가 개봉되기 5년 전에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오른쪽 아기의 성인 역할을 합니다. 아놀드는 터미네이터 영화 이후로 코믹 영화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대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 진짜 영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identical twin이라고 합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는 이런 거죠. 둘이 똑같이 닮은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닮았죠? 자, 이란성 쌍둥이는요, 서로 닮지 않은, 자, fraternal twins라고 합니다. 형제의라는 뜻인데요. 이란성, 닮지 않은 거. 재밌는 건요, 영화 제목을 보면 타이틀에서 TWIN에서 I가 하나여야 하는데 I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각각. 원래는 하나야 맞죠, 철자가?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요, 앞에 나온 길고 큰 I가 등치가 크고 키가 큰 터미네이터 형을 가리키고, 이렇게 작은 아이는 키가 작고 땅딸망한 쌍둥이 동생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재밌죠? 자, 그럼 제목에서도 이렇게 코믹 요소가 풍겨져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쌍둥이들은 태어나서 36년 동안 헤어져서 살게 되죠. 터미네이터 형은 남태평양 섬에서 그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박사의 보살핌으로 잘 자랍니다. 좋은 교육과 신체의 단련을 받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줄리우스. 동생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동생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거라고 여기고 동생을 구하러 LA로 떠납니다. 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란 후에 천방지축으로 살게 됩니다. 동생 빈센트입니다. 차량 절도범이죠. 데니 드비토가 동생 역할을 했습니다. 훔친 차를 팔고 돈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찹샵입니다. 찹샵은 훔친 자동차를 분해해 뜯어낸 부품을 팔아먹는 불법 가게죠. 자, 여기에 CHOP라는 단어 보이세요? 찹. 자, 이 단어의 의미, 그림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음식 재료를 토막내서 썬다는 의미죠. 그렇게 자동차의 부품을 다 하나하나 뜯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한 남자가 자동차를 지금 분해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쌍둥이 형인 줄리우스는 동생이 자란 고아원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수녀 원장을 만나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감옥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가 고아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orphanage, 고아원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에 information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호텔이나 역 이런 공공장소에 자주 등장하죠. 자, 안내해 주는 곳, 접수하는 곳, 안내소, 접수계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수녀 한 분이 계시죠. 자,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수녀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녀원 원장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마다라고 부릅니다.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를 써주시고요. 그 뒤에 이름이 오죠. 마다 테레사 원장, 마다 킴, 그러면 킴 수녀 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주차 벌금이 많이 체납되어서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 동생을 만나러 감옥 면회실로 온 터미네이터 형 줄리우스, 지금 여기서 앉아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영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회실은요, visiting room이라고 합니다. visit가 방문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간수, 여기 있는 간수, 교도관들,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 미국에서는 guard라고 합니다. G-U-A-R-D. 그죠? guard, 이렇게. 그러면 원래 guard가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뜻이에요.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교도관, 간수를 guard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줄리우스는 자신의 동생인 줄 알고 덩치가 자기처럼 크고 키 큰 남자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왼쪽에 땅딸망하고 머리 벗어진 남자가 자신의 동생인 걸 알게 돼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곧 동생을 만나 기뻐하게 되죠. 줄리우스 형은 동생의 밀린 불법 주차 벌금을 다 지불해주고 동생을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영어 입구의 표지판을 보니까요, jail이 있네요. jail. 감옥이라는 뜻이죠. 자, 감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jail,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둔 감옥. prison,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둔 감옥입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쌍둥이 동생은 터미네이터형 줄리우스의 도움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리 대금업자를 물리칩니다. 자, 고리 대금업자를 로운 샤크라고 하죠. 로운은 빌려주다는 단어고요. 샤크는 상어죠. 그래서 악덕 사채업자, 고리 대금업자를 포악하고 잔인한 상어에 비유했네요. 그리고 동생이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는데 차 경보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괴력을 발휘하여 차를 들어올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장면은 1987년에 개봉한 전쟁 SF 액션 영화 프레데터에서 아놀드가 이미 차를 한번 들어올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괴력의 터미네이터이네요. 계속 도움을 받은 동생은 진짜로 자신의 쌍둥이 형이라고 조금씩 느끼면서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자신이 고아원에서 가져온 서류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서류에서 자신의 엄마가 지금도 살아있고 쌍둥이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하지만 터미네이터 형은 무엇인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여기죠. 미국 극비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자신의 엄마에게도 자신들의 출생 사실을 안 알렸거나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사가 자신들에게도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엄마를 만나러 가서 오해를 풀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쌍둥이 형제는 동생의 여자친구 자매들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다리 위를 지나가는 이들, 과연 무사히 자신의 생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영화 하나 더 살펴보죠. 여기 그림에서 양쪽에 보이는 캐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보이는 계곡, 협곡이라고 그러죠. 좁고 깊은 험한 골짜기나 계곡을 가리키는 캐년.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영화 속 진짜 영어. 자, 영화 속에 나오는 살아있는 진짜 영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에는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18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뭔가 볼까요? 바로 comeon입니다. 자, 이 comeon은요, 뜻이 5, 6가지 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요. 근데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뭘까요? 1번 재촉, 서둘러라, 빨리 해라. 2번 불신, 믿을 수 없다. 항의, 말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뜻이 가장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common. 특히 1번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재촉, 서두르는 거요. 무려 이 영화에서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두 가지 뜻이 나왔는지 come과 on의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come은 오다, on은 어디 위에 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기본 개념은 접촉입니다. A와 B가 붙어 있다,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이 comeon입니다. 이걸 이미지화시키면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A, B. 자, A, B를 각각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방 안에 있습니다. B와 A가 친구인데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B는 준비를 다 끝마쳤는데 A가 아직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가 소리를 치죠. A한테. 서둘러!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Come on! 그래서 A가 그 말을 듣고 다가가서 붙습니다. 이게 comeon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comeon의 대부분의 뜻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말하는 나에게 당신의 몸과 행동을 와서 come, 붙여, on. 그래서 comeon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탄생되죠? 서둘러, 자 빨리, 재촉의 의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는요, comeon의 많은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come on, Julius. 서둘러, 줄리우스. 줄리우스는 여기서 누구냐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 역할을 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 줄리우스죠. 그럼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를 한 명 타고 있죠. 이 사람은 쌍둥이 동생 빈센트입니다. 데니 드비토라는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자기 형인 줄리우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Come on, 줄리우스.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두 명이 줄리우스와 빈센트가 각각 쌍둥이들이
주차장에 와서 차를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센트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앞에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줄리우스가 자기들이 타고 왔던 차가 빨간색이거든요. 그 차를 너무 천천히 몰고 잘 못 몹니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차를 몰아본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가 차를 훔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돼. 서둘러. Come on, 줄리우스. 이렇게 해요. 근데 줄리우스는 사실 차를 훔치는지는 몰라요. 이 영화에서는요. 순박해서. 그래서 외칩니다. Come on, 줄리우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를 때 다급하게 불러야 됩니다. Come on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Come on, 줄리우스. 자, 그럼 영화의 한 장면 봤습니다. Come on, Julius. 자, 그럼 come on의 또 다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상식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와서 붙여. 와서 come, 붙여, on. 와서 붙는 건 똑같네요. 자, 그래서 어떤 뜻이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불신이나 항의의 표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 한 명이 이번 주말에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1등이 당첨되면 그 당첨 금액의 절반을 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절반을 준다는 게. 그래서 come on, 말도 안 돼. 네가 절반을 준다고? come on, 못 믿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어떤 대사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come on. 자, 말도 안 돼. 이 말은 쌍둥이 동생 빈센트가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영화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계속. 지금 보니까 쌍둥이 동생 빈센트가 서 있고 왼쪽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표지판이 붙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핸디캡, 장애인, 파킹 온리. 핸디캡, 파킹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장애인만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죠. 근데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주차 위반 딱지를 뗐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 빈센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come on. 말도 안 돼요. You don't need a sticker. 당신은 스티커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한 스티커는요, 주차 위반 딱지의 스티커가 아니고 창문 앞에, 그죠? 자동차 창문 앞에다 붙이는 스티커를 말합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가 당신은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나 딱 보십시오. 나를 보면 키가 작고 땅딸마고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장애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이런 걸 붙이고 다녀야 됩니까, 스티커를? 그래서 이게 주차 위반 딱지를 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항변하는 거죠. 쓰는 겁니다. come on. Oh, come on with the sticker. You don't need a sticker.